네, 최근에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또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얼마 전엔 또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의원총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4시간 강연자로 나섰던 여성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 모시고 우리 사회 성평등 의식 수준을 점검해보고 또 미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요. 예. 의원님께서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 대표도 하셨고 여성 운동가로 계속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이게 불붙은 미투 운동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막 쌓였던 그동안에 이제 성폭력 혹은 성희롱 피해들이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이제 말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와서야 우리 사회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말 못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골마있었죠. 네. 예. 뭐 이렇게 미투 운동을 계기로 좀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네.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대책까지 돼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미투 운동을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가 회복이 되는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들이 공론화되는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어떤 사회적으로 법이나 제도적인 어떤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어떤 성차별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가해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또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여성분들이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 저는 이제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가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여성이 사실은 굉장히 보통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뭐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한테 많이 이제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도 보면 어떤 위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위계 질서 안에서 가해자들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뭐 고용의 문제라든지 혹은 자기가 이 바닥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시작이 되고 또 지속이 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민주당에서 지난달 28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거는요. 저희가 20대 국회에 시작을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굉장히 의원님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어차피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제가 잘 아니까. 내용은 뭐 일단은 이제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자는 꽃을 안 해 이런 게 왜 여성들이 싫어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체로서 있고 싶지 액세서리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많이 취재를 했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굉장히 안 좋으냐 그랬더니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기자를 얼굴 뽑나 이게 이제 칭찬이지만 사실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 뭐 러브샷이나 블루스가 왜 여성들이 싫어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주변에서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 꼭 얘기를 해주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위력의 어떤 위기에 의한 어떤 성희롱, 성추행,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6.13 혹은 또 뭐 그 외에도 이런 당원들이나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 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부터 변합시다라는 좀 움직임의 시작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일상에서 유의해야 하는 이런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행동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는 외모 중심으로 뭐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원치 않는데 뭐 어떤 그 러브샷을 포함한 이런 성적인 행동을 뭐 강요한다든지 예를 들면 예. 이제 거절을 했을 때 그걸 거절로 받으면 되는데 예. 그걸 강요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예전부터 그냥 그게 관습이라는 표현도 쓰는 사람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쭉 이어져 오다가 그냥 당연시 되면서 이렇게 지나쳐 온 게 이제 이번에 터진 네,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 상인 대표도 하셨고 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다른 나라는 과연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수준인가 성의식이 네.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차별, 예.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네. 가능하게 하니까 지금 이제 세계 그 경제 그 포럼에서 2017년 그 어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제 GGI라고 하는데요. 예. 조사를 해봤던 14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8입니다. 아. 바닥이군요, 바닥.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 지지가 낮기 때문에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있게 되는 거고 또 피해자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2차 피해를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성의 사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아무래도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적고 혹은 있다 하더라도 말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굉장히 잘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성의식이 이렇게 바닥입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일단 교육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예. 많이 있거든요. 남성이 우선되고 여성은 항상 보조적인 존재. 그러다 보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별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뭐 폭력을 하거나 쉽게 어떤 그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지 않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문학에도 그랬고 뭐 교수로서 네. 권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권위가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도 다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좀 이런 문화 자체를 사회 구조 자체를 좀 큰 변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문학의 그 이제 미투 운동 굉장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네. 아시다시피 문학계 같은 경우가 정말 도제 시스템으로 돼 예. 있어가지고 이 권력 관계가 아주 분명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뭐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위력이 굉장히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차별로부터 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혹은 법률적인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아주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여성폭력 방지법을 발의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예. 내용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그러니까 국가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통계가 없습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찰, 뭐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통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성평등 또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었고요. 피해자에게 조건 없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 ODA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저개발국에서 이런 또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성 폭력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가 되겠네요. 글쎄요, 이게 이제 재정법이라서 예.
이제 국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하고 또 다시 이게 법사위를 가게 되죠. 네. 법사위에서 또 의논을 하고 그다음 본회의에 와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예. 제가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그 스토킹 방지법을 냈는데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이렇게 시급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뜨겁습니까? 예. 이 여성폭력 문제, 성희롱, 성추행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죠. 예. 이 법안 하나를 발의하는데도 지금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2년 동안도 지금 네. 지체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가부장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법만 발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구조적인 네.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조금 움직임이 있겠지만 네. 이게 좀 가라앉고 나면 나중엔 또 이것들이 또 흐지부지 돼서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지금 많은 그 피해 당사자분들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는 예. 거거든요. 예. 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건 정말 어쩌면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용기를 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이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그 화답이 없을 때 이분들 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예. 법률적으로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만 이 성폭력을 내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해자들이 무고로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더 말을 못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뭐 통계를 보면 이제 신고율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투 운동 이번 이 운동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 여성과 남성이 정말 조화롭게 함께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라도 이 미투 운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받아들이고 제도적인 그 보완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이 더 많이 우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문화적인 내용들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그 요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요새 가해자들에 대한 네. 그 사과에 대한 비난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피해자한테 사과한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사과도 많은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가해자들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해자들이 정말 사과해야죠, 진심으로. 예. 일단은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방식은 많이 뭐 사실 비판이 우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얘기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혹은 전혀 나는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원하는 방식의 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과를 해야죠. 이게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이 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지금 이 전직 국회의원이 강간치사 혐의로 네. 구속영장이 신청됐단 네. 말이에요. 지금 몸담고 계신 정치권에서까지 이런 바람이 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것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정치권도 당연하다 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국회의원 이제 구조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또 이제 비서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권한이 엄청 크고요. 예. 또 고용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미 뭐 여의도 옆 대나무숲 이런 데서는 이제 이 보좌 직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예. 또 의원님들도 제 강의 들으시고 굉장히 많이 내가 저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저는 정치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대응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지금 미투 운동이 뭐 어쨌든 지금 번지면서 골맞던 게 지금 이제야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흔히들 뭐 술자리나 그런 데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야, 미투야 걸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이게 뭐 해결책이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미투가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미국하고 우리하고 또 양상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가해자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피해자가 또 특정되기도 하고 특정하지 않기도 하고 익명으로도 하잖아요. 방식은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의 지위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말하기는 상당한 정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 문제에
어떤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훨씬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도적인, 법률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야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예를 들면 회사 자체에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달라져야 하고 예. 그래서 뭐 회식 문화도 달라져야 하고 혹은 여성이 어떤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리천장이 굉장히 이제 심한 나라거든요. 네. 고위직 여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 실제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파트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실제로 예. 보여지고 또 우리가 인식하고 이랬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죠. 여성 전문가시고 뭐 여성 운동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니까 특히 국회에서 많은 노력이 의원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 미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